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지극히 주관적인 저만의 관점으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임창규 선수와 싱커, 체인지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규 선수는 장단점이 아주 확실한 선수입니다. 단점부터 말하면 평균 구속 140km 초반의 밋밋한 패스트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볼에 관련된 보조 지표를 딸 수 없기에 확언할 수 없겠지만 그리 뛰어난 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점 또한 명확합니다. 리그 탑급의 체인지업과 커브 구사 능력 그리고 각 구종의 커맨드 능력, 구종별로 확실한 로케이션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커맨드 능력을 통해 약점인 패스트볼을 최대한 덜 리스크하게 활용할 줄 알고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살리도록 피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체인지업과 커브로 카운트 싸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구종을 모두 존에 넣을 수 있고 유인구로 던질 수 있는 제구가 있기에 패스트볼에 대한 단점을 덜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커브와 체인지업 그리고 슬라이더가 보편적으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완성도가 높다는 건데요. 볼이 되더라도 하등 필요 없는 볼이 되는 경우보단 임창규 선수의 주요 궤적에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여 타이밍이나 궤적 싸움에서 타자들을 이겨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건 임창규 선수의 제1무기가 무엇인가입니다. 커브도 물론 좋지만 사실 체인지업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그 체인지업은 싱커와 싱크로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싱커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입니다. 이전 영상의 댓글에서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왜 싱커를 던져야 하냐는 말들이 덜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완투수 기준으로 일반적인 싱커와 일반적인 체인지업은 모두 암사이드 쪽으로 휘면서 가라앉는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두 구종은 타격 선택에 들어가기까지 가장 비슷한 궤적을 유지하며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는 포심보다 싱커가 더 움직임이 유사합니다. 즉 타자가 싱커인지 체인지업인지 구분하는 시간이 다른 구종과 조합했을 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죠. 해서 실제로 미국의 많은 투수들은 이 조합을 애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좌투수로는 크리스토퍼 산체스, 레인저 수아레즈, 헤수스 루자도, 마틴 페레즈, 이 투수의 경우엔 마이클 워카, 로버트 우레냐, 브라이언 베요, 그리고 이 시즌 싱커와 체인지업을 앞으로 내세우며 리그 탑급 선수가 된 닉 마르티네즈, 그리고 이 분야 최고 수준인 로건 앱 등 너무 많아서 예시를 다 들 수 없을 정도로 체인지업과 싱커의 하모니를 잘 활용하는 선수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마틴 페레즈, 닉 마르티네즈, 카일 핸드리스처럼 포심이 별로라서 싱커와 체인지업의 연계를 주무기로 삼는 투수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조합의 시너지는 전통과 힘을 자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이 관점에서 저는 임창규 선수에게 싱커가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체인지업을 이미 지니고 있는 이점도 있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고 생각했던 선수는 카일 핸드리스 선수입니다. 카일 핸드리스는 MLB에서 12시즌 동안 105승 91패 1745이닝 1373탈삼진 ERA 3.79를 기록한 아주 좋은 투수였습니다. 놀라운 건 이 선수의 평균 구속은 고작해야 140km 초반이었다는 거죠. 이 선수는 싱커, 체인지업, 포심, 커브를 던졌습니다. 체인지업과 싱커의 엄청난 무브먼트, 칼같은 커맨드로 타자와의 심리 싸움을 아주 잘 이용할 줄 아는 영리한 투수였죠. 임창규가 싱커를 다룰 수만 있다면 이상향으로 생각하기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했던 투수였습니다. 물론 이 선수만큼의 싱커 무브를 뽑아낼 수는 없겠지만 방향성으로는 충분히 고려해봄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요. 핸드릭스의 최고의 장점은 두 구종이 모두 엄청난 무브먼트를 지녔고 심지어 그 무브먼트가 매우 좋은 싱크로율을 보였다는 겁니다. 핸드릭스의 싱커 평균 구속은 88마일 정도였고 체인지업은 대략 79마일 수준으로 13에서 14km 차이를 유지했고 수직 움직임은 4에서 6인치 정도의 차이, 수평 움직임은 1에서 2인치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대략 싱커는 이런 움직임으로 들어갔고 체인지업은 그보다 더 큰 각으로 떨어지는 느낌인데요. 핸드릭스의 두 구종은 보통의 피칭 테널보다 더 길게 형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편적으로 홈플레이트 앞 7m까지 터널링 효과가 나온다면 핸드릭스의 두 구종은 6m까지도 유사한 터널링을 유지하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타자의 눈에 최대한 비슷한 궤적을 유지해 판단을 흐트러뜨려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투수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MLB에서 최하위에 맴도는 구속을 지녔지만 좋은 투수로 리그에서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핸드릭스뿐 아니라 싱커와 체인지업을 던지는 투수들이 그리는 그림은 이와 유사합니다. 임창규 선수도 싱커를 어느 정도 만들 수만 있다면 핸드릭스와 같은 앞에서 언급한 많은 싱커, 체인지업 투수들처럼 성공적인 피칭 디자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시 타자의 관점에서 피칭의 타임라인을 보겠습니다. 타석에 선 타자는 투수가 공을 던지는 순간의 종합 정보를 통해 공이 투수의 손에서 떠난 후 6m 이내에 어떤 코스로 들어오는지 판단하고
어떤 구종인지 판단하는 인식 구간을 지납니다. 보통 선구안이 좋다는 타자들은 이 인식 구간에서 다른 선수들보다 궤적과 코스를 더 잘 판단하는 선수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구는 대략 홈플레이트 앞 8m 정도를 지나면서 공이 본격적으로 궤적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터널 포인트를 지납니다. 타자들에게 확실한 변화구 궤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구간이죠. 마지막으로 홈플레이트 앞 7m 남짓, 공이 도달하면 스윙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되는 스윙 결정 구간을 지납니다. 보통 배트 컨트롤이 좋다는 타자들은 이 구간에서 공의 변화에 맞춰 잘 컨택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자 입장에선 가장 쉬운 게 인식 구간부터 확실히 공이 구분되는 게 편합니다. 보자마자 물렸다, 이건 빠졌다 하는 걸 아는 게 가장 좋죠. 반면 가장 어려운 건 당연하겠지만 인식 구간부터 타격 결정 구간까지 구분이 되지 않는 공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또는 빠르게 도달하는 공이 어렵죠. 모두 타자의 판단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구두화된 구종의 포인트를 다시 보면 체인지업과 싱커는 분기 방향이 같기에 인식 구간까지 가장 유사한 궤적을 그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타자들은 두 구종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까지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그 약간의 차이가 범타를 더 많이 만들고 투수에겐 나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최고의 페어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조건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선은 당연히 싱커와 체인지업의 릴리스 포인트가 비슷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인지업의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체인지업의 변화폭이 작으면 안 됩니다. 터널링 구간을 지나면서 싱커와 차이가 날 수 있게 확실히 흘러나가는 움직임이 있거나 떨어지는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당연하겠지만 제구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싱커와 체인지업을 유사한 로케이션으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구종의 구속 차이가 13에서 15km 이상 차이가 나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면 체인지업이 오히려 단순히 느린 싱커밖에 되지 않아 훨씬 더 두들겨 맞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투수들은 둘 중 하나를 버려야 하는 일이 생기죠. 이 조건들을 가지고 임창규 선수의 피칭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임창규 선수는 생각보다 높은 타점을 지니고 있고 그립도 보면 포심처럼 실밥을 걸쳐 던져 사이드 스핀이 나와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움직임이 많은데 릴리즈 때문인지 체인지업이 흘러나가는 움직임뿐 아니라 떨어지는 낙폭도 큰 체인지업을 던집니다. 이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투심을 잡고 던지는 그립의 체인지업만큼이나 떨어지는 낙폭을 만들어낸다면 체인지업을 바꾸지 않고도 시도해볼 법은 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속도 주권은 충족합니다. 임창규의 체인지업은 124km이고 포심의 구속은 141km입니다. 만약 싱커를 138km 이상으로만 뽑아낼 수 있다면 여러모로 도전해 볼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각이 엄청 크지 않는 싱커라도 일정 이상의 떨어지는 낙폭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포심 체인지업과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피칭 운영으로 대입해 보면 임창규 선수의 패턴에서 중요한 부분이 패스트볼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체인지업과 커브로 카운트 싸움을 많이 한다는 건데요. 이게 잔려되는 상관없는데 안 될 때가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아무래도 느린 공들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만 제구가 몰리기 시작하거나 타이밍을 잡아가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더 힘들어합니다.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위기를 맞는 상황들을 보면 포심을 던져 안타를 맞는 것보다 커브와 체인지업에 두들겨 맞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진짜 일이 커집니다. 특히 안타까울 때가 커브 연속으로 던지다 안타 맞는 거하고 체인지업을 존으로 던져 카운트 잡으려다 안타 맞는 겁니다. 포심으로 카운트 싸움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 110km대의 커브를 연속으로 던지거나 체인지업을 존 안에 넣는 걸 하는 건데 느린 커브를 연속으로 던지는 건 확률적으로 안타가 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역시 체인지업을 존 안에 넣는 건 당연히 떨어뜨리는 체인지업보다 안타 맞을 확률이 증가합니다. 근데 이게 가진 무기 중 가장 확률이 좋아 던지는 거기에 이게 맞아나가면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기를 한 KT와의 경기나 키움과의 경기에서 동일하게 나온 문제였고 올해뿐 아니라 꾸준히 나온 문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 포심 제구가 흔들려서 공 한두 개씩만 몰리면 진짜 던질 게 없어지는 위기 상황이 쉽게 찾아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싱커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장 좋은 무기인 체인지업을 카운트 싸움으로 덜 활용해도 되고 포심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커브 대신 선택하기 좋은 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장창 이야기한 싱커 체인지업의 페어링이 되면 싱커 플러스 체인지업 포심 플러스 커브로 조합을 가지고 갈 수도 있어서 위기 상황에서 던질 수 있는 패턴이 많아져 임창규 선수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국수적으로 보더라도 이점이 정말 많습니다. 좌타자 상대로 하나의 구종이 추가로 생길 수 있는 이점이 생깁니다. 바깥쪽 체인지업과 싱커의 조합은 정말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죠. 또 좌타자 상대로 몸쪽 높은 패스트볼을 잘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 공과도 좋은 상성을 낼 수 있습니다. 우타자 기준으로도 카운트 싸움을 할 때 1번 코스에 던질 수 있다면 ABS 깡통존이 제대로 나올 수도 있고 체인지업 좋은 투수들이 바깥쪽 체인지업을 던지는 게 은근 이게 킥인데 그 바깥쪽 체인지업과 꽤나 좋은 그림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깥쪽 싱커 이게 또 은근 타자가 예상하기 힘들어서 카운트 잡는 맞돌이 로케이션이거든요. 예를 들어 임창규 선수의 레퍼토리에서 싱커를 추가할 수만 있다면 투심은 할 수 없는 부분의 많은 영역을 대신해줄 수 있는 전략적 무기가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뭐 아시겠지만 싱커를 익숙하게
던지려고 하면 제법 노력이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댓글에서 싱커는 재능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싱커는 체인지업이나 포심의 구위만큼의 재능 영역은 아닙니다. 오히려 접근성이 쉬운 편에 속합니다. 포심 페스티벌의 변형이라 특수한 릴리스를 요구하지도 않고 손가락 감각 쪽에서 체인지업만큼 어렵지도 않습니다. 쓸만한 싱커 만드는 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연하겠지만 하이 퀄리티급의 완성도를 가져가기 위해선 컨트롤이라든지 정교한 무브먼트를 꺾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싱커와 체인지업이 실제로 좋은 페어링이 되느냐도 데이터로 봐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래저래 그냥 말하는 것처럼 뚝딱 되지 않긴 합니다. 근데 이런 도전과 발전 과정은 더 나아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건 임창규 선수는 체인지업을 이 정도 수준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는 선수라는 거죠. 싱커의 컨트롤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여기서 걱정거리를 하나 찾는다면 결국 무브먼트가 생각만큼 뽑히느냐 이것뿐일 겁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자면 솔직한 말로 임창규 선수가 지금 피칭 구성에서 뭔가를 추가하지 않고선 더 나아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인지업을 더 깎는다? 솔직히 이 이상 더 뽑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커브를 더 깎는다? 역시 이것도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포심 구위를 이제 와서 올린다? 이건 메커니즘을 싹 다 고쳐야 하는데 더 불가능한 영역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그냥 이대로 쭉 하던 대로 한다거나 또는 슬라이더를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는 건데 오히려 그런 것보단 더 좋은 시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처음부터 완벽하길 바라며 시도한다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뭔가를 새롭게 하는데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 모든 건 제한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가능성만을 염두에 말한 지극히 개인적인 시선일 뿐입니다. 정답이란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관점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절대적으로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랩소드 장비가 있으니 우선적으로 포심 회전 효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해 기본적인 베이스먼트를 확인해야 하며 해도 되겠다 싶으면 어떤 그립을 잡아야 좋은 무브먼트를 만들지 테스트해야 하고 추가로 라이브 피칭에서 그 디자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판단해야 하죠. 반면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선으로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